오메가3 사용 설명서. 윌리엄 시어스 지음.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으면 될까요? 임산부와 유아 오메가3 효과를 만끽하자. 간단한 오일 교환으로 임산부는 보다 더 건강하게 임신을 유지하고 초보 엄마는 아기를 보다 더 똑똑하게 키울 수가 있다.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하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오메가3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가 있다. 바로 임신기와 유아기이다. 이 장에서는 아이를 똑똑하게 키우는 법을 살펴보자. 오메가3로 건강한 임신을 유지한다. 놀랍게도 이 영양소 하나가 보다 더 건강한 임신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다. 여기서는 그와 같은 효과를 과학적으로 요약해서 소개하겠다. 임신 기간 동안에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한 임산부들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린다. 고혈압 위험 감소, 조산화 체중 배달 날 감소, 출산 전후의 우울증이 감소. 특히 조산화의 시력이 좋다. 천식과 습진 같은 알레르기가 적은 아이를 낳는다. 잠을 훨씬 더 잘 자는 아기를 낳는다. IQ가 훨씬 높은 아기를 낳는다.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한 임산부들에게 의학적인 문제가 생길 위험이 낮다는 연구 이외에 임산부들의 엇갈린 반응을 낳는 연구가 하나 있다. 연구학자들이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한 임산부들의 전체 임신 기간이 3에서 6일까지 증가해서 조산화를 낳을 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연구자들은 오메가3가 자궁소축을 유발하는 화학 전달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출산일을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는 임산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아기는 엄마의 자궁에 며칠이라도 더 있어야 폐가 훨씬 더 건강해지고 조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줄어든다. 어떻게 해서든 태어나기 전까지 태아의 성숙도를 높이는 것이 태아에게 좋다. 조산화는 오메가3 부족에 노출될 위험이 훨씬 크고 결과적으로 두 가지 이유에서 정상화보다 오메가3 보충제를 먹어야 할 이유도 더 명확해진다. 첫째, 조산화는 체지방이 훨씬 적어서 오메가3를 저장할 곳이 적다. 둘째, 조직에 오메가3를 저장할 시간이 훨씬 적었다. 그러므로 조산을 대비해서 임산부는 임신 초기에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초보 엄마들에게 더 중요한 오메가3. 아이에게 좋은 것은 엄마한테도 좋다. 임산부가 오메가3를 평소보다 많이 섭취하면 보다 더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오메가3를 복용했을 때 훨씬 더 행복해진다. 엄마가 되면 심신이 지친다. 일상이 완전히 달라지고 잠이 부족하니 진이 빠지고 기분이 우울해질 만도 하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은 임신중과 출산 후에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면 산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가 있다. 내 나름대로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은 낮은 오메가3 혈증 수치와 관련이 있다. 출산 후에 모체의 오메가3 혈증 수치가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있다. 그러다가 출산 후에 몇 개월이 지나면 모체의 오메가3 혈증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작은 영양기생충과 같은 아기가 때로는 엄마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영양소를 먼저 먹어치우니까 말이다. 태아는 엄마의 혈액에서 갓난 아기는 모유에서 필요한 오메가3를 흡수한다. 말 그대로 엄마의 오메가3를 빨아먹어 엄마는 오메가3 부족 상태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자기와 자신과 아기 모두를 위해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그래서 아기가 어머니의 오메가3를 빨아먹기 때문에 심리신경 뇌분비학 분야에서는 엄마가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밝혀냈다. 임산부의 면역체계는 엄마와
태아 모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분만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3개월 동안의 최고조에 이른다. 이처럼 사이토카인이라는 보호화학 물질이자 염증 촉진 물질의 수치가 높아지면 오메가3 수치도 높아져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사이토카인 수치가 너무 높으면 수면과 에너지 정서 상태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시각에 따르면 산후 우울증은 염증성 장애나 염자가 붙은 질병에 속한다. 그러므로 오메가3 강력한 함량증 효과가 엄마의 면역체계의 균형을 잡아주고 엄마의 기분을 안정시켜 준다. 아기의 두뇌를 더 똑똑하게 해주는 오메가3. 임신 마지막 3개월부터 생후 2년 사이에 아이의 두뇌가 급성장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에 자궁에서 성장하는 태아의 두뇌가 엄마의 혈액에서 대부분의 DH를 흡수한다. 두뇌의 DHA는 임신 22주부터 생후 2년까지 급성장하는 시기에 모두 다 쌓인다. 두뇌의 60%가 지방으로 되어 있고 오메가3 DHA가 최고의 두뇌 지방이기 때문에 출산 전후의 아이에게 더 많은 오메가3를 공급해야 한다. 영유아기는 두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다. 이 시기의 신경은 수초화, 연결화라는 두 가지 성장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두 과정은 모두 아기가 오메가3를 적절하게 섭취하는가에 달려있다. 수조기에 따르는 신경들이 두뇌 급성장 시기에 수초화되고 연결되지 않으면 제거된다. 다시 말해서 신체가 그와 같은 신경들을 뽑아내거나 잘라버려야 하는 잡초나 쓸모없는 식물로 여기는 것이다. 한 연구에서는 4,800명의 아동을 두 그룹을 나누어 비교했다. 엄마가 임신 중에 생선류 보충제를 섭취한 아동 그룹과 위약을 먹은 아동 그룹을 비교하자 보충제를 섭취한 그룹의 4세 아동들이 지능검사에서 더 좋은 성적을 올렸다. 이 그룹의 엄마들은 임신 18주부터 아이가 생후 3개월이 될 때까지 매일 오메가3 2000mg이 함유된 생선류 보충제를 섭취했다. 아동이 5살 될 때까지 두뇌가 점점 더 많이 수초화되고 연결될수록 두뇌가 더 똑똑해진다. 오메가3는 그와 같은 수초화와 연결화를 가능하게 하는 영양소들을 공급한다. 아이들의 두뇌가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급성장을 하고 있어. 똑똑한 음식을 줘. 그래야 내가 빠르게 사고하고 제대로 연결할 수 있어. 자, 두뇌의 신경섬유 하나 혹은 여러 는 생을 마실 때까지 다른 신경섬유들과 2만 회까지 연결될 수 있다. 하나의 신경섬유가 다른 신경섬유와 얼마나 많이 연결되느냐에 지능이 높고 낮음이 달려 있다면 성장 중인 두뇌는 똑똑한 지방을 연결화 과정에 집중시키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두뇌가 하는 일이다. 시냅스라는 연결 조직에는 신체의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DHA가 많이 집중되어 있다. 연결이 증가할수록 두뇌가 더 똑똑해진다. 신경세포인 뉴런은 다른 세포와 연결될수록 더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해도 혹하지 않는다면 이건 어떤가? 초보 엄마로서 가장 힘든 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지친 엄마들은 이렇게 합장한다. 잠이요. 잠이 부족해요. 잠이 부족하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 혈중 수치가 높은 임산부들이 보다 더 원숙한 수면 습관을 지닌 아이를 낳았다. 지금 당장 생선류를 사러 달려나가거나 가장 가까운 해산물 시장으로 가고 싶지 않은가?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똑똑한 모유를 만드는 오메가3. 모유를 먹은 아기가 훨씬 똑똑하고 건강하다는 모유 예찬론자들의 직관적인 생각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연구학자들은 모유를 먹는 유아들을 연구해서 소유기간이 6.5세 아동의 IQ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발견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북아메리카 엄마들의 모유에 함유된 DHA 양이 해산물을 더 많이 섭취하는 다른 많은 문화권 엄마들의 모유에 함유된 DHA 양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 표준 식단에 따라서 섭취하는 엄마들은 해산물을 훨씬 많이 먹는 문화권의 엄마들보다도 오메가3 함량이 상당히 낮은 모유를 생산한다. 9개 국가 엄마들의 모유에 함유된 DHA 양을 조사한 2006년 연구에 따르면 일본과 북극 문화권의 엄마들이 DHA 함량이 가장 높은 모유를 생산했고
캐나다와 미국 엄마들은 DHA 함량이 가장 낮은 모유를 생산했다. 연구학자들이 이와 같은 단서들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모유를 먹는 갓난아기의 두뇌 조직에 함유된 DHA 비율이 분유를 먹는 아기보다도 훨씬 높았다. 모유의 오메가3 EPA DH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면 아이의 IQ가 높아질까? 앞의 동일한 연구에서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한 엄마의 모유에 함유된 EPA DHA 함량이 훨씬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에서는 모유에 함유된 오메가6가 1945년도의 총 지방산의 6에서 7%를 차지하다가 1995년에는 15에서 16%로 상승했다. 이는 엄마의 식단에 함유된 오메가6가 서서히 증가했다는 증거이다. 몇몇 연구학자들은 이처럼 오메가6가 증가해 모유의 오메가3 효과를 약화시킬까 봐 우려한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 모든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엄마는 임신했을 때부터 수유를 마칠 때까지 오메가3 보충제를 계속 복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젖을 빨리 떼고 싶어하는 엄마들은 아이에게 모유를 줄 때마다 똑똑한 우유를 주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러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Q&A. 임산부와 오메가3 이것이 궁금하다. 오메가3가 정자수에 영향을 미칠까요? 오메가3는 생식 기능에 좋은 영양소다. 헤엄치는 것은 전부 다 오메가3를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불임병원에 다니는 남자들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 섭취량이 많을수록 정자의 질이 좋아지고 수가 많아졌다. 2011년 연구에서는 DHA를 섭취한 생쥐의 생식 기능이 회복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의 생식 기능도 항상 그렇게 회복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정자가 자라는 고환의 조직인 세정관은 오메가3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남자들이여 생선을 낚아라. 임신했을 때와 아이에게 수유를 할 때 오메가3를 얼마나 섭취해야 하나요? 내가 권하는 오메가3 복용량과 그 이유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는 아주 안전한 해산물 340g 안전한 해산물 목록은 참고하고 매일 오메가3 EPA DHA 500mg을 복용한다. 이렇게 하면은 오메가3 하루 복용량이 1000mg 정도가 된다. 해산물을 먹을 수 없다면 생선류 보충제로 하자. 오메가3 EPA DHA가 1000mg을 섭취한다. 이를 500mg은 성인의 표준 섭취량이다. 아기의 신체와 두뇌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때문에 추가 영양소, 특히 오메가3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특히 오메가3를 더 많이 섭취해야 한다. 만약에 특별한 영양소가 필요한 상태라면 의사와 상의해서 모든 보충제 복용량을 조절한다. 오메가3 일일 섭취량은 1000mg으로 정한 이유는 이렇다. 오메가3를 매일 1000mg을 복용해서는 임산부나 모유를 먹이는 엄마를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메가3 근위자들도 이에 동의한다. 지방산 지질 연구 세계협회와 국립보건원 같은 신뢰할 만한 기관들은 성인 예방의학 최초 필수 조건으로 일일 섭취량을 500mg으로 정해놓고 있다. 모든 성인에게 권하는 복용량이 500mg이고 심장혈관과 신경에 이상이 있는 성인의 경우에 일일 4000mg까지 올라간다면 임산부도 500mg 이상 섭취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오메가3 추가로 더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첫째, 성장하는 아기들이다. 아기의 두뇌는 일생중에 다른 어떤 시기보다 첫 2해 동안 빠르게 성장하고 오메가3는 두뇌 성장에 필수적인 최고의 지방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DHA 섭취량은 약 0.5kg당 25mg에서 70mg까지 다양하다. 특히 임신 마지막 3개월 동안의 태아의 두뇌가 급성장할 때가 그렇다. 그러므로 아기의 일일 오메가3 섭취량을 안전하게 약 200mg 정도로 잡자. 임신 중에는 엄마의 혈액량이 약 40% 증가해 약 1.9L 정도로 늘어난다. 즉 결국 세포막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다. 이때 추가 복용량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므로 안전하게 100mg을 더 섭취한다. 여기에 작은 근육과 태반, 모유 생산 조직이 생겨나기 때문에 엄마의 신체에 필요한 오메가3를 200mg 더 추가한다. 과학적 근거는 아주 불확실하지만 설득력 있는 추정치로 계산해 봤을 때
엄마와 아기의 건강에 좋은 DHA와 EPA 일일 섭취량은 총 1000mg이다. 오메가3는 하루에 1g씩 드세요. 임신 중에는 더 많은 것, 더 반응력이 있다. 성장하는 태아의 두뇌는 엄마의 자궁에서 태반으로 흘러들어오는 모든 식품 에너지의 70%를 이용한다. 똑똑한 지방이 신경열쇠에 적절하게 들어맞는 자물쇠를 만들고 연기를 증가시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반면에 멍청한 지방은 태반을 전할 때에 자물쇠에 들러붙어 열쇠가 자물쇠에 맞지 않게 만든다. 트랜스 지방이라도 하는 경화유는 ALA로 DHA를 만드는 데 필요한 효소들을 차단할 수 있다. 엄마가 섭취한 경화유 가운데 어느 정도가 태반으로 흘러들어가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렇다 해도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다. 멍청한 지방을 피하고 똑똑한 지방을 많이 섭취하기 바란다. 아이에게 오메가3를 매일 얼마나 줘야 하나요? 공식적인 오메가3 일일 권장 섭취량이 없기 때문에 유아에게 오메가3 DH를 얼마나 먹여야 하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검토하고 전문가들과 상담해서 계산을 해보았다. 생후 6개월로 모유만 먹는 아기들은 평균적인 매일 모유를 760mg, 약 765g 정도를 먹는다. 아기들은 생후 6개월까지 평균적으로 체중 0.5kg당 매일 56에서 70g 정도를 먹는다. 평균 지방 함유량이 리터당 40g임을 감안했을 때 매일 적정량의 DHA 소비하는 엄마는 아기에게 매일 DHA 300mg을 공급한다. 나는 이 같은 추론을 근거로 삼아서 모유와 DHA 강화분유 오메가3 DHA 보충제 혹은 해산물을 아기에게 먹여서 매일 DHA 300mg 정도를 공급하려고 엄마들에게 충고한다. 채식을 하는데 아기에게 괜찮을까요? 임신했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매일 오메가3 보충제 1000mg을 복용해야 한다. 채식주의자들의 DHA 수치가 낮다는 연구가 여럿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채식주의 엄마의 아기도 전형적으로 혈중 DHA 수치가 훨씬 낮다. 채식주의자 엄마의 모유를 먹고 자라는 아기들은 DHA 수치가 비채식주의자 엄마의 아기들에 비해 3분의 1에 불과하다. 완전 채식주의자들은 동물성 식품이나 해산물을 섭취를 안함. 건강에 좋은 자신들의 식단에 많은 영양소, 특히 오메가3를 보충해야 한다. 복용량에 대해서는 정보를 보자. 아이에게 얼마나 일찍부터 해산물을 먹여야 하나요? 알래스카 주민들은 여느 알, 오메가3 풍부한 음식을 생후 8개월쯤 된 아이에게 먹인다. 나는 2012년에 한 회의에 참석했다가 저명한 인류 오메가3 연구학자의 이야기를 들었다. 우리는 생후 9개월 아기에게는 여느 알을 줍니다. 나도 생후 8에서 9개월쯤 된 아이에게 자연산 영어를 먹이라고 부모들에게 충고한다. 처음에는 살짝 구운 속살을 손가락 끝만큼만 떼어주다가 아기가 음식을 씹을 수 있게 되면 양을 늘리고 조리 방법을 달리한다. 갓난 아기들에게 음식을 먹일 때는 입맛 들이기가 가능하다. 연구학자들이 영양섭취로 신진대사 프로그램 오르는 과정은 소화관과 뇌가 신체에 가장 좋은 것을 갈구하도록 프로그램 되는 것과 같다. 일찍부터 해산물을 먹은 아기들이 나중에 해산물을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오메가3를 섭취하는 법. 자, 이렇게 석 달 매주 안전하고 기능적인 생선을 최소 340g 정도, 또 보충제를 500mg 정도 이렇게 그래 해서 매일 1000mg을 먹어준다. 임신 중에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다면 오메가3가 풍부한 분유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아기에게 최소 300mg 이상을 먹도록 한다. 말이죠.